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앞에다가 물을 붙여서 그런 것들은 다 실체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이것보다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궁극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반야신경. 자, 안녕하세요. 이 반야신경 이렇게 보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교리는 총 5가지,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는 반야신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반야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가장 유력한 그러한 수행법들 5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반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큰 꽃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 하면 화엄경, 법화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반야경이 훨씬 중요한 경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화엄경, 법화경은 인도에서는 그렇게 악발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게 잘 안 먹혀요. 잘 안 먹히고,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게 인도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600권까지 이렇게 쫙 늘어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 그 다음에 열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반야경을 계승한 게 나중에 인도 대승불교의 2대 학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간과 유식이라고 하는 2대 학파가 있는데 그 중간 학파도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게 화엄법화가 아닙니다. 화엄법화는 한쪽은 화엄종이고 한쪽은 천태종이 되는 거고, 선불교 이렇게 조계종, 선종 뭐 이런 거는 이 반야경하고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선불교예요. 그래서 화엄법화, 그 다음에 이 반야부 안에 이 반야신경이 있는 거고, 그 핵심적으로 추려오는 게 반야신경,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권, 517권째가 이제 금강경, 뭐 이렇게. 그래서 선과 관련돼서는 이런 금강경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이제 이게 대승 시교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정리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승 종교 중에서, 대승 불교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이 반야 사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5가지잖아요. 여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이렇게 5가지인데 요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반야신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자일 겁니다. 저도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무자가 제일 많이 나오지 싶어요. 무고진멸도,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무명 내지 영무무명진, 이렇게. 그래서 무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고 이거보다 논리적 충의가 더 대단한 무언가가 한 가지 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공이거든요. 공사상. 이런 걸 뭐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걸로 먹혔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또 다른 패턴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흐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유신론적 종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신이 절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발전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이 가능한 거고, 불교는 초기 불교가 발원적 정당성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완료된 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과학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학적 속성은 뭐냐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고 아인슈타인이 정당성을 가질 때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 잘못했다가 개망신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매번 바뀌는 게 아니다. 어떤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랜덤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게 그 양반의 가장 웃기는 짤로 개뿔도 모르는 놈이 헛소리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사람들이 흔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의 정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논문을 쓰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불화가 160점이 있어요. 뭐 지장보살도가 25점이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2개가 더 발견됐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통일이 되고 났더니 우리가 지금 접근이 불가능해서 몰랐는데 야, 그게 2개가 있었네? 안 그러면 어떤 놈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짱박아 놓은 거지. 아무도 모르게 짱박아 놓은 거야. 훈민정음 해례도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따 카드라 어쩐다 카드라 뭐 이런 식 나오니까 그게 예를 들어 통일이 됐는데 북한에 하나가 더 있었네? 우리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논문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훈민정음 해례는 1개만 상주본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이 토해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1개가 더 있었던 거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 왜냐하면 그 사람 시대에는 그까지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북한에도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정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가능해도 그 오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오류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계속 오류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오류 덩어리인 거예요. 시대의 진실인 거지. 이 시대의 진실인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절대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절대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성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기술적인 거는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 모토로라의 투지폰도 절대점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폰이 지금은 절대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게 나타나서 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인텔 같은 기업이 반도체에서 저렇게 주춤할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했었던 상황인데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니는 금융회사가 되고 야 전자회사였었던 소니가 금융회사가 되고 주력이 금융이에요. 주력이 금융. 전자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다 망했고 주력이 금융. 그리고 한 10년 전만 우리가 되돌아 놓으면 야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LG가 스마트폰을 포기한다라고 말하니까 LG전자 주가가 올라갔대잖아. 왜? 맨날 만년 적자. 계속 적자인데 그걸 덜어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망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브라보 이랬다는 거잖아. 야, 그 재밌지? 망했는데 브라보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저거는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아픈 이빨 하나 뽑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빨 하나 뽑히니까 아유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제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잖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버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반야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전체를 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꿈 이꼬르 반야 공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사성제 8정도 5원, 뭐 12처 18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는 너네는 요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것을 넘어서는 그 본질적인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비실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대등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지평이 있어. 그러니까 LG하고 모토로라하고 삼성이 투지폰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저 애플은 스마트폰이라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쉽게 말해서 LG, 삼성, 모토로라 이렇게 뭐 이런 기업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거니까 그거 말고 우리는 판을 바꿔. 우리는 스마트폰이야. 라고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싹 초토화된 거죠. 시장은 그렇게 됐죠.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교리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앞에다가 물을 붙여서 그런 것들은 다 실체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게 아니고 이것보다 이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궁극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반야신경. 근데 문제는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를 얘기했고 오늘 이제 이 12연기를 얘기할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 그걸 알아야 그 다음이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투지폰을 알면 아, 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는지를 아는데 만약에 스마트폰부터 알면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 거거든. 투지폰을 넘어선 스마트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이념 논쟁. 제가 그런 얘기 쓰는데 아주 특이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특이한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게 젠더 갈등이거든요. 젠더 갈등. 세상에 우리는 이념 논쟁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좌익, 우익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북한이라고 하는 전쟁의 도발자가 바로 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됐고 그게 얼마나 강렬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를 청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강렬했잖아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게 주적이 되니까 친일파고 뭐든 일단 안에서 대동단결해야겠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줬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솎아내는 것보다 저기 위에 너무 센 놈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했는데 실제로 일제강점기도 대단히 긴 시간이었고 36년, 37년 동안 대단한 기간이었고 우리가 거기서 고통도 많이 받았고 한국전쟁도 굉장히 데미지가 큰 짧지만 데미지로 보면 일제강점기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긴 고통이 아니면 큰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젠더는 사실 별로 성적인 거, 여성, 남성 이게 뭘 그렇게 그 인류의 어떻게 보면 발생 때부터 존재했었던 건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촉발되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 그 전에는 없었던 건데, 예,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그런 갈등 구조를. 그게 영호남 갈등 구조도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봤었던 거였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그런 것들이 다 연원들이 어느 정도 있고 큰 피해랑 관련되고, 근데 남녀 문제는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젠더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래.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서 저도, 야, 누가 그렇게 피해 당사자가 아주 딱 심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나? 라는 사회 문제로 저는 그거를, 분노가 누적돼서 그러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어. 내 방식이 맞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런 논점들은 계속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전후 세대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전쟁 상황에서 가족을 잃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젠더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거, 야, 그게 갈등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야, 한국전쟁 네가 안 겪어봐서 그렇지. 그때 진짜 개고생하고, 가만히 졸다가 죽고 사람이 진짜 엄한 상황에서 말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화를 봤었잖아요. 그 태극기 휘날리며 그걸 보면서 공감을 느꼈던 게 전쟁과 관련돼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나오면 저는 흥행에 성공할지 못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쟁과 너무 먼 세대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은. 그래서 관심 분야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전쟁을 겪었거나 아니면 우리는 전쟁은 안 겪었지만 전쟁 겪은 사람들이 너무 심한 반공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전쟁에 대해서 세뇌가 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도 그게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한테 교육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그게 전쟁,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제랑 관련된 부분. 그 두 개가 가장 투톱이 투톱. 그리고 일제랑 관련된 거는 젊은 애들도 세뇌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세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불매운동하면 오히려 젊은 애들이 더 막 이렇게 우리 작년인가 했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젊은 애들이 자발적으로 그 정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 이게 교육에서 세뇌작용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적인 인식에서 보니까 문화적인 인식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런 논점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거기에 대응해 가지 못하면 그걸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그 남녀 문제가 뭐가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꼰대가 되면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이렇다라고 하면 아, 이건 왜 이럴까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갈등 구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면, 통합적 구조를 제시해주면 그게 가장 올바른 거죠. 근데 그 해법이 뭐냐? 모르지. 나도 알고 싶지. 나도 알고 싶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대에 들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게 뭐 반려동물 인구가 뭐 1000만이 돼요 어쩌고 하는 지금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름부터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개값 치른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애완동물, 그다음에 반려동물, 그다음에 가족, 내 새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과연 네 새끼가 되고 싶은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개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생각 잘해야 돼.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두고 싶을까? 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개 입장에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참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내가 진짜 너한테 새끼인 척 해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사료만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으면 근데 걔 발톱이 걸려가지고 이게 키보드를 못 누르는 바람에 내가 네 밑에서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추행 당하잖아. 강제로 개들이. 주인이 뽀뽀하고 이래가지고. 걔 성추행이거든. 걔가 하고 싶겠어? 뽀뽀를? 그러니까 에이 엿먹어라 이러면서 자기 엉덩이 핥은 걸로다가 혓바닥으로다가 확 밀어버리잖아. 걔 똥이나 먹어라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집안에 개를 키운다고 하는 자체가 저게 이상한 놈이었었어. 어디 개가 방 안으로 들어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자니까. 같이 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전통 인식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화시켜줘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동물이 없다니까, 천국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걔네는 조건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제가인은 뭐 얘기해 놓은 게 없고 출가인은 동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에서 저 개 키우고 이거 안 됩니다. 원래 불가합니다. 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에게 제한을 주는 거지. 내가 그건 정확하게 이해한다. 어떤 사람이 지금은 못 다니니까 그렇지만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개가 있어서. 이것도 이유예요. 그때 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개를 봐야 돼서. 근데 병든 개도 내가 납득은 하겠는데 가장 심각한 사람을 저도 주변에 많이 봤어요.